안녕하세요. 저는 룩셈부르크에 살고 있는 루트라고 해요. 한국 사람은 룩셈부르크 잘 모르시죠? 룩셈부르크는 유럽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공국이에요. 성과 산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죠. 제가 오늘 감동TV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가 한국과 인연이 굉장히 깊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어요. 지금부터 할아버지 이야기와 한국에 감동받은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장피에르예요. 어릴 적부터 아르덴의 고요한 마을에서 살았죠. 룩셈부르크는 굉장히 평화로웠지만 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도전 정신이 강하셨대요. 그래서 항상 룩셈부르크 밖으로 나가보고 싶어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1950년에 한국전쟁의 소식이 룩셈부르크까지 퍼지게 됐어요. 북한과 남한 사이의 갈등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면서 전면전으로 확대됐대요. 룩셈부르크는 작은 나라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대요. 그리고 결단력이 있었던 우리 할아버지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룩셈부르크 육군에 입대를 하게 됐어요. 군대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할아버지는 매우 잘 수행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헌신과 열정을 본 상급자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국전쟁의 참전용사로 보내지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그때만 해도 두렵지 않았다고 해요. 1951년 할아버지는 한국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엔군의 벨기에 파견대에 합류하게 됐대요. 그때 참전한 한국 전쟁은 생각보다 더 무섭고 두렵고 혹독한 모습이었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보냄에도 할아버지는 강한 정신력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전투와 작전에 참여했고 할아버지는 그걸 모두 다 이수했죠. 백마고지 전투에서 할아버지는 죽을 뻔한 위험에 빠졌는데 한국 군인이 할아버지를 구해줘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로 전우회를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한국인들에게 감동한 경험들이 많으셨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정의로운 곳에서 기여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 버틸 수 있었대요. 마침내 평화회담이 시작되었고 한국전쟁은 점차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한국전쟁은 적대관계가 종식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이 감정을 느꼈대요. 휴전 후 할아버지는 룩셈부르크로 돌아왔고 드디어 안식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기억, 한국 군인들에 대한 동지에 대한 깊은 감사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이후로 제대를 하시고 국제협력과 평화에 대한 일을 하셨어요. 아마 한국전쟁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많으셨나 봐요. 더 이상 불필요한 희생과 하루하루 공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으셨으면 했어요. 한 평생 남들을 위해 살고 희생하던 할아버지는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 가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 모두 일을 하고 있어 할아버지와 한국에 같이 다녀올 사람이 없었죠. 다행히 저는 그때 방학이어서 제가 모시고 할아버지와 함께 다녀온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세련되고 첨단 도시가 된 한국을 보며 많은 감정이 오고 간 듯 했어요. 자기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극복해서 선진국이 되다니 벅찬 감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투어를 하며 전쟁 기념관도 갔어요. 참전용사들의 감사함을 잊지 않는 전쟁 기념관을 보고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지요. 기념관의 전시물들을 거닐면서 전쟁의 역사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직면한 투쟁들, 그리고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들을 묘사한 전시물들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기념관은 전사자들을 기릴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외교와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도 했다고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한국전쟁 기념관 방문은 기억 인류 공통의 평화를 향한 열망의 지속적인 힘의 상징이 되었고 갈등의 여파 속에서도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유산을 남기고 분열을 메우고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가 존경스러우면서도 한국이 참전용사를 대하는 것에 감탄을 했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어요. 나중에 저도 아이를 낳으면 한국 전쟁기념관에 데려와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짧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룩셈부르크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본인 평생의 소원을 이뤄 여한이 없었는지 빠른 속도로 병이 악화되었어요. 결국 5년간의 투병 끝에 할아버지는 결국 생과사를 오가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할아버지도 다가올 죽음을 느끼셨는지
병실에서 할아버지를 보호하고 있는 저를 불렀어요. 할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단다. 항상 주체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에 책임을 살아야 한단다. 꽤 오래 살다 보니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의 따뜻함이야. 난 언제나 한국전쟁에서 느꼈던 동지의 전우회를 가슴에 묻고 살았단다. 죽을 때가 되니 그들이 불러주었던 아리랑이란 노래가 아른거리는구나. 할아버지 장례식에는 아리랑 노래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노래 부탁하마 할아버지는 저에게 유언을 남기고 딱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족은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가시는 길 마음 편히 갈 수 있게 보내자고 했지요. 저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기억해 룩셈부르크에 있는 한인분에게 연락을 했어요. 솔직히 기대를 안 했어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장례식에 와서 아리랑을 불러준다는 게. 그런데 그분은 참전용사 하시라고요. 무조건 가야죠. 장소와 시간 알려주세요 하고 룩셈부르크에 있는 한인분들을 데리고 장례식에 오셨어요. 제 손을 잡으시고는 훌륭한 할아버지를 두셨네요. 장피에르님에게 존경을 표합니다라며 계속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 예상치도 못한 한국인분들의 표현에 저는 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리 말씀하신 한국인은 은혜를 잊지 않고 의리가 강하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어요. 이후 한인분들은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추모곡 아리랑을 틀었고 저희는 눈을 감고 노래를 느꼈습니다. 선율이 부드럽고 곡선적인데 무언가 슬픔도 묻어나는 곡이더군요. 아리랑 노래는 굉장히 묘하네요. 슬프면서도 따뜻해요라고 하니까 아리랑에는 한국인 특유의 감정안이 서려 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유의 감정이죠. 1절에는 한이 서려 있지만 2절에는 한을 극복하며 3절은 진취적인 시야를 보게 돼요. 할아버지 인생도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아리랑은 그런 인생을 표현해요. 이 말을 들으니 정말 1절에 한이 많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아리랑 추모곡을 다 들은 후 한인분들은 한 명씩 할아버지를 향해 묵념을 했고 몇몇 남자분들은 경례를 하며 다부진 표정으로 예를 갖추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르게 미소를 띠며 홀가분한 표정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느꼈죠. 할아버지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한국의 아리랑을 들으며 편히 가셨구나.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경건하게 끝났습니다. 이후 저는 할아버지를 계속 기억하고 싶어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좋아한 한국에 대해 호기심이 많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한국에 있는 어학당에 다니게 됐습니다. 한국어를 많이 배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루트님의 감동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손녀 루트님의 앞날을 항상 응원할게요. 그리고 이번 가을 한국에 오신다니 정말 환영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한국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